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이걸 야당이 당시 제기했습니다. 여러 명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 이 건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소송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자, 심재철 전 의원, 이 문준용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사가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자, 정권이 끝나간다. 자,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정권이 거의 끝나간다. 자, 어쩌면 이 판사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사법부도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판에 이 판사는 문준용 씨 권력을 쥔 사람이 양보 좀 하는 게 어때?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다.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 자, 문준용 씨의 이 채용 특혜 의혹 사건,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형사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특혜 채용인지 아닌지를. 심재철 전 의원은 그러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보자. 자, 문준용 씨 본인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그리고 당시는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등등이 붙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당, 당시 국민의당이었습니까? 이름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정당에서 문준용 씨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위 의혹 폭로가 문준용 씨가 특혜 채용이 안 됐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불법 특혜 채용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정황들은 특혜 채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렇게 돈 내놔라, 대통령의 아들이 소송을 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이 재판은 3심까지 간다면 결국은 심재철 전 의원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결과를 제가 판사가 아닌다면 알 수 없지만, 오죽했으면 판사가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자, 오늘 재판정의 이 분위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준용 씨, 대통령의 장남,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 강성수 재판장은 오늘 문준용 씨가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 측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만 나오고 문준용 씨와 심재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수 판사는 양쪽에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원고 문준용 씨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건, 이 문준용 씨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야당 의원 건도 대기 중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 쪽에서 강경한 입장인데 다른 사건들의 피고는 다른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 이러면서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심재철 전 의원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타협이란 없다. 다른 피고 또 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심재철 전 의원과 좀 다르게 합의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그런 겁니다. 형사소송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굳이 이 본재판에서 다투기 전에 사전에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서 여러 차례 이 의혹은 제기됐고, 제가 봐도 그때 뭐 이 사진 상당히 많은 의혹들, 그리고 모집 기간, 그리고 고용정보원의 당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관련인 아닙니까?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 의견의 표명 자유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독재자로 남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아들이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이렇게 돈으로 받아내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입니다. 심재철 전 의원, 문준용 씨가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시 제출한 응시원서의 위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준용 씨 측은 심재철 전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 탓에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권유에도 심재철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판 직후 문준용 씨 측 변호인인 이동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건은 피고 심재철 전 의원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다. 다른 사건의 경우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변론기일 4차 변론기일은 6월 3일입니다. 문준용 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의 인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권, 정말 과거 그들이 야당 시절에 뭐 유해창 대표든 누구든 간에 의혹 제기 거짓말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 측에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심재철 전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